여러분은 정말 친한 사이에는 못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지켜야 할 비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실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소개기를 하고 나중에 후회해 본 경험 있으실 텐데요. 여기 60대 초반 정진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숙 씨에게는 30년 지기 친구 최명희 씨가 있습니다. 진숙 씨는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 아들만 둘을 낳아 키우고 살다가 남편의 지인 아내로 처음 명희 씨를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가까이 살며 서로의 자녀들이 자라고 독립하고 결혼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만큼 서로의 집안의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 정도로 비밀이 없는 사이였는데요. 게다가 명희 씨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다정한 성품이었습니다. 남편의 직장을 따라 고향을 떠나 생판 모르는 외지로 와서 살아야 했던 진숙 씨는 그런 명희 씨에게 많이 의지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서로 형편이 고만고만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하소연도 하고 자녀들 진학이며 취업, 결혼 관련 고민이 있을 때마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언을 주고받았지요. 그런 진숙 씨에게는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진숙 씨를 괴롭히고 있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실 진숙 씨의 어머니는 진숙 씨가 6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와의 불화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아버지가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처음 보는 젊은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새엄마는 진숙 씨에게 관심이 없었고 방치되다시피 자라느라 다른 친구들처럼 가정의 따스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꼬질꼬질하고 추레한 옷차림에 제대로 씻지 못해 냄새가 나다 보니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지요. 때문에 늘 주눅이 들고 위축되어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큰 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는 소심한 성격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의지했던 아버지조차 새엄마가 낳은 남동생을 잘 돌보지 못한다며 수시로 진숙 씨에게 매질을 했습니다. 도시락도 싸주지 않아 진숙 씨가 고사리 손으로 직접 밥과 김치만을 담아 학교에 다녔고 가끔씩 친구들이 변덕을 부려 선심 쓰듯 같이 밥 먹자고 하는 날엔 반찬이 이게 뭐냐고 놀림거리가 되었지요. 반면 진숙 씨는 다른 친구들이 가져온 갖가지 맛있는 반찬을 보고는 빨리 이것저것 먹어보고 싶은데 뭐부터 먹어야 할지 몰라 젓가락을 쥔 손을 덜덜 떨곤 했습니다. 60이 넘은 지금도 진숙 씨는 어렸을 때 서러웠던 시절에 꿈을 꾸곤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베갯닛이 흠뻑 젖어 있기도 하고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 여러 번 크게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픈 상처는 남편에게도 차마 털어놓지 못한 진숙 씨의 비밀이었습니다. 아직도 진숙 씨의 남편은 세상을 떠난 장모를 진숙 씨의 생모로 알고 있지요. 하지만 남편도 모르는 이 이야기를 명희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비가 내리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진숙 씨는 명희 씨와 같이 저녁을 먹으며 반주를 한잔하게 되었지요. 그러다 문득 식당 창밖으로 엄마 손을 잡고 거리를 걷고 있는 귀여운 여자아이를 본 진숙 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있잖아. 우리 엄마는 나 어릴 때 집 나갔어. 그래서 엄마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 명희 씨는 깜짝 놀라 그게 무슨 소리냐고 너의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시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진숙 씨는 그날따라 웬일인지 마음속 이야기를 명희 씨에게라도 모두 털어놓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비가 내렸고 그날따라 더 옛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소 잘 마시지 않던 술을 한 잔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모두 장성의 품을 떠나버려 헛헛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날 저녁에는 유독
그동안 가슴속을 답답하게 막고 있던 풍선이 점점 커져서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명희 씨는 무슨 일이 있냐고 걱정했고, 분위기에 취한 진숙 씨는 그만 명희 씨에게 그간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학대와 방치로 인한 상처, 지금도 병원에 다니며 약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해버렸습니다. 비밀을 이야기하는 순간에는 속이 시원했고 명희 씨의 진심 어린 위로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진숙 씨는 명희 씨와 함께 계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모두 7인분의 식사를 주문하고 서로 이런저런 안부와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화기애애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숙 씨네 아파트 단지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는 순정 씨가 물었습니다. 언니 지난번에 머리 망친 거 환불받았어? 응, 그거 이제 괜찮아. 또 아무 말도 못했지? 언니 진짜 왜 그렇게 살아? 머리 다 태웠던데 한마디도 못하고 나오면 어떡해? 아이고 답답해. 큰 소리 나는 거 싫어서. 누가 나한테 눈만 무섭게 떠도 가슴이 두근거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옛날 일 때문에 그래? 언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러고 살아. 그런 건 따져야지. 옛날 일이라니 무슨 얘기냐고 물으려던 찰나 마주 앉아있던 청학서점 화영 씨가 한마디 합니다. 그런 집안에서 자랐으니 그렇겠지. 어렸을 때 한 번 주눅 들면 커서도 그런다잖아? 아유, 이래서 성장 환경이 중요하다니까. 그런 집안이라니. 순간 진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때 진숙 씨가 명희 씨의 얼굴을 바라보자 명희 씨는 순간 움찔하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흥겨웠던 모임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고 말실수를 한 순정 씨와 화영 씨는 낭패한 얼굴로 진숙 씨와 명희 씨의 눈치를 살피기 바빴습니다. 진숙 씨는 자신의 아픈 비밀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명희 씨를 향한 분노와 배신감에 도저히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던 진숙 씨는 가방을 챙겨 가게를 나와버렸습니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더니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제서야 진숙 씨는 자신의 비밀을 섣불리 남에게 털어놓은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엎지른 물이요 쏘아진 화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숙 씨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명희 씨를 믿고 비밀을 이야기한 진숙 씨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옮긴 명희 씨가 더 나빴다고 생각하셨을까요? 물론 오랜 친구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히 이야기한 명희 씨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의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의 가장 큰 급소가 될 수 있는 비밀을 이야기해버린 진숙 씨도 지금 와서는 후회막급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에 하나가 말실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말로 인한 후회를 줄이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아무리 친해도 죽기 살기로 감추고 숨겨야 할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죽기 살기로 감추고 숨겨야 할 첫 번째는 나의 사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진숙 씨의 사연에서도 보았듯이 누군가에게 마음 깊이 이해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은 마음에 나의 내밀한 사생활에 대한 것, 특히 나의 약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사람의 일이고 인간관계입니다. 오늘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만큼 친한 사이라 해도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가깝고 허물없는 사이라 해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말하지는 마세요. 특히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힘든 일일 경우에는 정말 죽을 때까지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설사 상대방에게 직접 질문을 받았더라도 물어보는 모든 것에 대해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그것 하나 얘기 못 해주냐며 서운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틀어질 사이라면 애초에 만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 밖에 나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가족과 관련된 것, 나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것 등은 지나치게 솔직히 말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나의 불행과 슬픔이 상대에게는 행복과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말한 한마디가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약점이 되고, 나의 행운과 기쁨은 상대방에게 질투를 불러일으켜 공연히 적을 만듭니다. 나의 사생활을 말하지 마세요. 나의 비밀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비밀은 나만 알고 있을 때에 비밀이지 단 한 사람이라도 알게 되는 순간 그건 비밀이 아니게 됩니다. 아무리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한다고 해도 결국 모두에게 퍼집니다. 내가 한 이야기가 비수가 되어 다시 나에게 날아옵니다. 아는 사람이 무섭고 친한 사람은 더 무서운 법입니다. 친한 사이가 틀어지면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됩니다. 절친한 사이일수록 사생활은 악착같이 지키고 비밀로 해야 오히려 그 관계가 더 오래 갑니다. 아무리 친해도 죽기 살기로 감추고 숨겨야 할 두 번째는 남의 허물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고 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속 썩이는 배우자, 고약한 직장 상사, 사고치는 사춘기 자녀, 서운한 친구, 얄미운 시댁, 불편한 처가 식구 등 답답한 속 이야기 한마디 못하고 어떻게 살까요? 그렇지만 적당히 선을 지키지 못하면 함부로 남의 말한 대가를 크게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의 비밀과 약점, 허물에 대한 이야기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나쁜 말에 날개가 달렸다고 했지요. 이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은 내가 한 이야기를 비밀로 지켜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친한 사람에게 말하게 될까요?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말한 것이니 괜찮을까요? 그 상대방에게도 또 자신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친구, 또 그 친구의 친구. 이야기는 끝도 없이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할 때면 되도록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단점을 이야기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죽기 살기로 감추고 숨겨야 할 세 번째는 자기 자랑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좀 한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날까 싶지만 생각 없이 한 말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돈 자랑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상처받는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고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돈에 관한 자랑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앞에서야 잘됐다, 축하한다 할 수 있지만 속마음까지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돈이란 누구에게나 항상 아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괜히 돈 자랑을 하면 그것을 노리고 달려드는 사기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마음먹고 덤비면 아무리 배운 사람, 잘난 사람이라도 사기당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내가 돈이 많다는 것을 알고 내 돈을 뺏어먹기 위해 작정하고 덤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곳간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를 남이 알 필요가 있을까요? 경솔한 돈 자랑은 괜한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극단적으로는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달라, 기부를 좀 해달라, 투자 좀 해달라며 귀찮게 들러붙는 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돈 자랑을 꼭 하고 싶다면 산 꼭대기 큰 바위나 대나무 숲에 대고 이야기하세요.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돈 자랑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사돈의 팔촌 자랑 등도 해봐야 득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지요. 괜한 시기 질투 일으키지 말고 뭐든지 적당히 축소해서 이야기하고 말하기 전에는 이것이 쓸데없는 얘기는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친해도 죽기 살기로 감추고 숨겨야 할 것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의 사생활에 대한 것. 두 번째, 남의 허물에 대한 것. 셋째, 자기 자랑에 대한 것. 이 3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흔히 하게 되는 말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말실수를 하고 밤새 그 말을 곱씹으며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후회한 적이 있다면 다음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일단 말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내 차례를 기다렸다가 말하기. 둘째, 천천히 말하고 주의 깊게 듣기. 셋째, 상대방이 싫어하는 주제에 대한 말은 피하기. 넷째,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뒷말하지 않기. 다섯째, 대화 상대방을 비하하지 않기. 여섯째, 천천히 명확하게 말하기. 일곱째, 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는 말하지 않기. 여덟째, 남과 비교하는 말하지 않기. 아홉째, 생각하고 대답하기. 열째, 감정이 앞설 때는 말을 줄이기. 이 10가지를 모두 지키기 어렵더라도 말할 때 위에 몇 가지만이라도 주의한다면 말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친해도 죽기 살기로 감추고 숨겨야 할 것 3가지와 말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모두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맞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의 이야기 중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